자, 그래요. 먼저 오늘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 이균용, 예, 이 양반은 이제 아호를 정했습니다. 실실 이균용 선생, 실실 쪼개라. 쪼갠다고? 너무 쪼개. 너무 쪼개. 적당히 쪼개. 가벼워 보이긴 해요. 네. 네. 아니 지금 자기 비위를 얘기했는데 실실 쪼개. 남의 일처럼. 이게 지금 사실 아마 대법원장이 되면은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네. 응? 이제는 뭐 무슨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어떤 뭐 고관대작들 심판을 자기가 다 하게 되는 건데. 응?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채택된 것과 국회 표결 결과는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표결을 해서 만약에 다수가 반대하면 다시 또 이제 대법원장 갖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상황 분위기를 보면 불결될 것 같아요. 임명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뭐. 제일 어려운 게 송구 11번, 죄송 2번, 반성 1번. 아니 송구하고 죄송하고 반성할 거면 뭐하러 대법원장을 하려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좀 그래서. 그러니까 납죽 고개 숙인 것 같아요. 왜냐면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면 네.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들어서 싸울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송구한 사람이면 송구한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면 대법원장으로서 사법적 판결에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막 추궁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더라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한다는 건 뭐예요? 부결한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심리적으로. 아니 부끄럽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면 네. 소위 예를 들면 대통령보다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온갖 잡스러운 범죄를 잡범. 다 가지고 있는 누가 얘기하듯이. 한동훈 이런 사람 같은 경우 검증을 정확히 했었어야죠. 잡범인데. 야, 없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이 양반은. 뭐 어찌됐든 여당은 적격으로 갔고 그다음에 야당은 이제 부적격으로 해서 보고서가 올라간 거니까요. 이걸 뭐 채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다투자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보면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진짜 이게 뭐 역사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판결 내용, 그다음 가족 비리, 재산 신고 누락 뭐 이게 넘쳐.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많아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잡범 수준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런 비리들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는 이거는 헌정사에 없었을 것 같아요. 판사로 살아왔는데 판사로 살면은 그래도 남 눈치 좀 보면서 사는 사람일 텐데 와 이건 뭐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절대 윤석열 정부의 자격 요건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거 갖고 이러지 있으니까. 않으면 고위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 하면 고의. 그렇지. 이런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철학,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그 요건이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근데 왜 봤을 지명하신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얘기해보세요. 국민들 피곤하게 국회 머리 아프게 지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이균용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좀 나와보래요. 그래요? 참 지금 저는 저 숭방 중입니다. 지금 국익을 위해서 하자고요. 국익을 위해서. 자 한잔 합시다. 짠. 한바이.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왜 저기 두 명밖에 안 아니 나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 왜 그런 거야, 그거 좀? 뉴욕이 어디로 무슨 간 거야? 저기 그 무슨 미개발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 두 명은 아니 왜 안 왔어요? 다들 거. 이거 어떻게 가요? 거기 뭐 하러 가요? 하긴 그렇죠. 네. 아니 안 태웠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전문이 나왔거든요. 유현총의 연설 전문이 나온 거 보니까 ODA 공적 자금을 이제 40% 증액하고 그다음에 녹색 기금 3억 불 또 지원하고 밖에 나가서는 엄청 퍼져요. 글쎄. 밖에 나가서 엄청 퍼지고 또 이게 러시아를 완전히 이번엔 적을 우리를 향한 도발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이다. 이야,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나 싶어요. 게다가 또 북러를 러북이라고 했다면서? 러북이라고 했어요? 러브라고 들었어 나는 또. 러브.
러북이라고. 아니요, 그 저기 통일연구원에서도 문건 쓸 때 요즘에요. 북러라고 안 해요. 러북이라고 표현해요. 러북. 그러니까 북한은 주적이거든. 주적을 갖다 앞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싫어하는 러시아도 앞으로 오는 거지. 한중일도 한일중으로. 한일중. 네, 한일중으로 얘기하죠. 일이 먼저 가야 되고. 예. 속마음은 예. 일한중일 거야. 아이, 일한중. 야, 진짜.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균용 성대모사 준비합니까? 그거 해야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경제생활하고 생활인인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안 하시잖아요. 네네. 했으면 벌써 김행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행하시면 저랑 약간 1대1 대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이랑 약간 좀 대화하고 싶어요. 김행님이랑. 김건희 성대모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가능하죠. 네. 우리 이제 이경 대표님 같은 경우 이 처음에 김행하고 붙었을 때는 좀 점잖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우, 상대가 너무 대차게 들어오니까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컨셉을 바꿨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머리를 끄댕기는 직전까지. 직전까지. 근데 우리 임세은 소장까지 만났으면 아마 김행은 죽었죠. 네. 제가 봤을 때 실려 나갔을 거예요. 저를 안 만난 걸 좀 다행으로 아실 방송 사고가 났을 거예요. 예. 저는 한 번 만났어요. 그래요? YTN에서 저를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아주 옛날이죠. 이런 개싸움 나기 전에. 개싸움을 준비할 때쯤에 만났는데 네. 와, 상대방 얘기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 얘기하니까 앵커가 중간에 있다가 좀 그만 좀 하자. 대기실에서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하는데 안에서만? 아니 티켓타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니까 앵커가 중간에 딱 좀 그만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또 영어가 섞인 또 예를 들면 욕을 갖다가 또 계속 하고 그래서 아니 방송을 왜 중단 안 시키지 앵커가? 아, 욕을 영어로 해요? 네. 뻐커 뻐커예요? 뻐커? 오야, 그거 힘이 뻐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센데. 확인해 보시죠. 걸리는데. 아니, 확인해 진짜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방송에서? 방송에서 인형이죠, 공영방송이죠. 인터넷 방송도 인형이죠, 인형. 대박이다. 뭘 욕을 했나 영어. 그 왜냐면 이제 MBC가 이제 미국 그 국무에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역설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하면서 날리면. 그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욕까지 했어? 대박이다. 그 포커도 분명히 저기 욕으로 간주하고 그렇죠. 옛날에 저 방송사에서 예. 욕 안 한다고 뭐 이런 우라늄 같은 개나리야 뭐 이런 거 했었거든. 딱 걸렸어. 그래요? 욕을 연상하게 한다고. 그것도 저 문책을 당했어요. 이런 씨발라 먹을 사람 같으니라고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또 있죠. 조카 18세 크레파스. 그랬어. 게시판 이런 거. 그렇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날리면 바이든 때 뭐 이 새끼들 뭐 이랬잖아요. 이 새끼들 뭐 어떻게 해보세요. 대통령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근데 이 새끼들을 그 영국 가디언즈에서 뻐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치. 네. If these fuckers do not pass it in Congress. 발음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저 원주민 발음이라 원어민 발음 아니 그저 그랬었는데. 법원 가면은 네. 하여튼 새끼란 욕은요. 네. 무슨 왜 그게 튀어나온 말인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모욕죄로 줘요. 새끼는 그래. 새끼는 얄짤없어 그냥. 자, 근데 근데 모든 이제 사람은 새끼가 누구의 약간 새끼인데. 대통령께서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욕이 안 된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쓰자고요. 앞으로 쓰자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 그 국가서열 의정서열 2순위인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화가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욕이 아닙니다. 이제 이 새끼는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사과. 이제 아마 이균용이는 사과를 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사과다. 내가 더 이제 사과를 할 일이 없다. 사과 듣고 싶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2시간 동안 10번 할 테니까 다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 사과 퍼레이드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질하는 거고요. 10억 자산도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못질하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그래도 웃는 낯에 침은 뱉을 수가 없네요. 보니까 계속 웃으니까. 근데 보니까 저 웃음은 저거 아닐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그냥 저쪽 덜 쪽팔리게 웃기라도 하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어? 저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요? 그 뭐라고 그랬나 또 자신이 이렇게 관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다. 엄격한데 그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엄격한 삶이 저 정도입니까? 왜 이 정부의 인사는 다 엄격하게 사는 분 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재산 신고 누락한 거를 보면 저도 이제 대변인 해보고 이제 장관보좌관 해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옆에서 다 봐줘요. 이거 안 됐다, 이거 됐다. 그렇지. 청문회 나가서 망신당하면 그리고 보좌관 법원장을 책임이지.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다 해줘요. 본인이 하기 어려워. 진짜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꼼꼼히 다 봐줘요. 뭐가 잘못되면 또 다시 갖고 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법원장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거다. 그래서 전 안성시장 우석재 시장 이제 40억 그것도 채무를 신고를 안 했잖아요. 40억을. 그래서 200만 원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선 무효형 받았는데 이 재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요? 고법 재판관이 이 사람이에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일어나는 거, 2019년도에 일어나는 이분이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잖아요. 아니 본인도 안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벌금형이 나오겠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게 스스로가 본인이 엄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판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법을 잘 몰라서 위반을 해. 근데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왜 합니까? 법 몰라서 위반한 게 판사 출신이? 남한테 엄격했던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가 마음에 든 거예요? 친분. 술친구인가? 신분이요. 그냥 신분. 사적 친분? 신분. 저는 이념으로 봐요, 이념. 이념. 네. 생각이 같다. 네, 생각이 같은 거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는 게 자유수호잖아요. 자유수호잖아요. 이 사람도 자유수호를 얘기하잖아요. 자유수호를 위해서는 극단주의도 악이 아니다. 자유수호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유수호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맞춰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건국의 연원을 1948년으로 얘기하잖아요. 반헌법주의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돼요. 네. 반헌법주의자지 그게. 그렇지. 네, 1948년 건국일이라고 그래요. 19년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양반이고 저 사람은 참 바보 같은데요. 저녁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볼 문제를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랬잖아요. 양반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엄청 웃었으면서 왜 그래? 그건 청문회 때. 김종욱 씨 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송만 씨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식사하면서 저랑 식사하실래요?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요. 김건희 씨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없으니까. 진짜 아까 박용진이 아까 물어봤을 때 사퇴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실실 쪼개면서 점심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적으니 이제 국무위원 장관이라도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잡범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참 잡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국무위원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잡범들이 할 만한 소리를 법무부 장관이 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장탄식을 했는데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19일째 병원에 이송돼 가는데 잡범들도 저렇게 따라하겠다고 한 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집권 여당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보면 원수입니까? 철천지 원수입니까?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받아서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소되어서 정말 정치적 명줄을 잘라야 될 만큼 중범죄를 지었습니까?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정말 증거로서 법률로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이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잡범 수준으로 취급하느냐.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잡범인지 국민들이 정말로 평가해보자. 혹시 우리 대통령, 우리 법무부 장관, 아니면 집권 여당, 아니면 잡범이라고 했던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누가 잡범입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거꾸로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은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상당히 좀 신성화된 가치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진실을 다 알 수도 없고 정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진실을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그래도 상권분립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정하고 거기서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본인이 그동안에 공무원, 그러니까 사법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생활했고 그러면서 월급 받고 이렇게 쭉쭉쭉 오다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해가지고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한동훈 장관한테 무슨 권력을 줬습니까? 무슨 우리가 한동훈 장관한테 빚진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행태들을 보면은 완전히 국민들은 개무시. 그냥 국민들을 아래 깔아놓고서 그냥 자기 왕국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나무인적 태도와 정말로 헌법에 대한 이해가 1도 부족한 이런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질미달 장관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것은 국민 앞에 이건 뭐 사과를 넘어서서요. 정말로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이거는 물어야 되고 전 져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냐면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뭔가에 굉장히 쫓기고 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시적으로 말하는 대상은 국민이 아닙니다. 철저히 여당 지지층을 상대로만 말하고 있어요. 철저히 한동훈이 지금 머리에 상정하고 있는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철저히 여당 지지층을 상정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강남 출신들은 선행학습의 본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대선 후보 경선을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셔서 법무행정이 아니고 여당 대선 후보 경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분 이제 말씀 드리면서 이제 계속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우리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일부의 보수 여당의 봉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윤석열 집권 여당 세력의 봉사자, 앞잡이 노릇하고 그 노릇도 예를 들면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고 폭력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 19일 동안 단식한 제1야당 대표에게 보통은 이렇게 옛날에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고 위로를 드리고 다만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군가 단식한다고 해서 그 사법 절차를 중단할 수 없는 그 법과 원칙에 고뇌가 있다. 이걸 양해를 구한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조금 더 어렸을 때라도 급진적인 활동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 상대방이 막 단식을 하거나 중병을 앓거나 또는 막 격렬하게 막 눈물로 호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면 움찔합니다. 인간적으로. 나랑 생각은 참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막 그러면 어쩐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더 귀 기울여서 저분의 주장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제 목숨까지 막 걸고 투쟁하고 막 호소를 하면 이게 보통 인지상정이잖아요. 생각이 그렇다 해서 무조건 내가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 해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는 아예 정치행위 금지 조항에 정식으로 특정 정당의 조직으로 확장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완전히 지금 노골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을 그다음에 민주당의 야당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반대를 선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녀로 악마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죽여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결국 이미 사전 낙선운동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 위반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2, 3주 전부터 이제 민생경영우선 법률위원회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피의사실 공표하고 무죄추정 원칙 어기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한 사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동훈 장관은 고발합니다. 몇 가지 정도 되던데 그게? 수십 가지가 되죠. 수십 가지. 그동안 여러분 한동훈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욕, 이재명 욕, 송영길 욕입니다. 다 유죄 추정해놨습니다. 피의사실도 구체적으로 막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야당에 대해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적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여당 윤석열 편을 들고 야당을 음해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적인 평가도 받아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자기 없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지나쳐서 보통은 웬만하면 넘어가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데 그 정도 훨씬 넘어서서 실정법 위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발을 안 하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고발도 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 공무원법 보시면 65조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지금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보복으로서 이익,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어느 한쪽 편을 계속 드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한테 영향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중립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소장이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들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수사도 뭐 지체시키고 안 하겠지만 가서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그냥 땡 뭐 이렇게 하면 또 별일 없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벌써 데미지 입었는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입은 데미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입은 데미지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정말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장 좋은 학과를 다녔다는 분들 제가 가끔씩 봬요. 그분들 보면 다들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 딱 간단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정치는 공부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인정머리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공부머리는 있는데 지금 한동훈의 모습은 인정머리라고는 정말 요만큼 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은요. 다른 건 뭐라도 선거 때는 인정머리 있는 사람에게 표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인정머리 있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접하면서 저분이 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국민들의 평가받을 기회가 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우리 고정관념 두 가지는 이분이 해소를 시켜줬다. 서울대 출신에 대한 우리 사회 또는 이제 국민들의 선망이나 이런 환상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확실히 없어졌다. 서울대 출신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국민을 지도 계몽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이런 좀 선입견들 없애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 출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실히 바꿨다. 요즘 사실 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바깥에 사람 만나면요. 저분 사법고시 했다거나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이런 분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이 혹시 검사 출신인가 이걸 물어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 본인은 본인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주위 사람들한테는 검사라는 그 특정한 시점의 법률가로서의 행동 양식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검사라고 하면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느낌 확실히 없어요. 두 번째,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쓰는 기술자들이지 절대로 국민들을 공정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검사에 대한 생각들이 확 달라졌어요. 오히려 뭔가 공격을 하면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되겠다. 신 변호사처럼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들어도 와,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약간 웅찔하고, 과거에는 검사 출신은 정말 정의의 심판자로서 뭔가 나서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아, 서울대가 그렇고 그렇구나, 검사들도 그렇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검사들의 특권의식이 참 놀라운 게요.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검사들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국민들은 식민지 백성이고요, 자기들은 제국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침략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치외법권인데,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뭐 이를테면 뭐 불체포 특권을 너무 남용한다고 비판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검사들 보면은요, 현재 한국의 검사들은 걸어 다니는 치외법권이에요. 무슨 죄를,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아.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석동현이라는 검사장이 있어요. 예,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죠. 예. 그분이 과거에 동부지검장 시절에 그 하위 이제 밑에 있는 검사가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석동현 검사장이 책임을 지고 막 사퇴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검사들의 그동안에 그래도 지켜왔던 선이었어요. 어느 정도 기관장이 되면은 책임을 질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일단 문제인데, 사실은 여주지청장 하다가 위에 한번 들이받고 나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직관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신망도 쌓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또 검찰총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니까 전 조직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인 게, 이분이 검사로 살아오면서 누구를 이끌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붙어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 시절에 뭐 핍박받고 뭐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고속 승진하면서 이분도 갑자기 그냥 법무행정의 책임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나마 석동현 지검장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밟아오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은 거라 책임을 질 줄 알고 말의 무거움을 알아요. 근데 이분은,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런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책임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장관이라는 견장을 딱 찾아보니까, 아니 견장 찾다고 다 장관 됩니까? 장관의 능력이 없는데 장관을 시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 했을 때 이것이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한 지혜가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지금 머릿속에 차기 대권만을 아마 그리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장관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제 장관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는 좀 따져볼 만한 일이고, 근데 제가 이제 보수 쪽에서 뭐 혁신 개혁 외치고 계시니까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저렇게 하면 보수 쪽에서는 실제로 한동훈 장관을 전체적으로 좀 좋아하나요? 좀 중도 성향의 보수까지도 아, 저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네, 대통령감으로서 손색 없네, 오히려 더 민주당 저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라, 이런 것들에 좀 환호하는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보수도 한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 보수, 또 중도 합리적인 보수로 반을 나눴을 때, 좀 극단적인 보수, 그러니까 좀 오래 보수 정당 생활하신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판단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게 한 절반 되고요. 나머지 절반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이런 집단들은 한 반 정도는 거부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그래도 민주당이 싫고 민주당이 저따위 짓을 하는데 저기다가 경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말하면 그래도 시원하다, 할 말했다. 이런 분들이 좀 일부 있어요. 저도 그건 뭐 전 동의할 수는 없는 생각이지만, 아직 보수도 내부에서 그렇다고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